복주머니 보이시죠? 이 중에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끌리는 복주머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주머니 하나를 마음속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한 10초 드릴까요?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나는 맨 왼쪽에 있는 이 청록색의 복주머니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 벌써 손 드셨어요? 네, 번쩍 들어주세요. 번쩍. 청록색이 마음에 든다, 쏙 든다. 네, 아는 분들 한 대여섯 분. 아니다, 나는 가만 보니까 저 중간에 있는 저 연두 색깔이 복주머니가 내 마음을 확 잡아 끈다 하시는 분들, 네, 내려주시고. 아니야,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보라색 복주머니가 왠지 모르게 신비롭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근데 우리 농협센터 상담원님들은 정말 제가 지금 3회차 교육인데 모든 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 복주머니를 되게 많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초록색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농협이라 역시. 네, 역시 그런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과연 또 이게 수사의 장이 이렇게 막 펼쳐졌는데, 자, 그럼 과연 나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자, 첫 번째, 우리 청록색 복주머니 선택하신 분들 대여섯 분 계셨어요. 이분들은 바로 금전은 대박. 네. 2024년 돈 월이. 네. 그래서 하나님마다 술술 잘 풀리고 금전까지 이어집니다. 성통트이는 한 해 되십시오. 아이고, 금전 대박이에요. 근데 선택 안 하신 분들 더 좋아하시는데 이건 무슨 이유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가운데 우리 연두색과 복주머니 선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 농협 선생님들의 이 가운데 복주머니에는 바로 건강운 대왕입니다. 치료의 힘이 충만한 한 해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씩씩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몸 아프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복 받아가시고 꼭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이제 보라색 복주머니 있었죠. 이 복주머니는 어떤 복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애정은 대박이었습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남편 갖고 그런 거 아니야? 네. 부부와 커플은 관계가 돈독하게 좋아지고, 우리 솔로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있다라고. 4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분들에게 혹시 신년 운세를 받거나 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혹시 볼 계획 있으신가요? 있으시다고. 네. 볼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세요? 볼 계획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근데 우리와는 다르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의 이유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총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세 번째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싶다. 네, 지금도 내 앞날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3년도에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2024년도도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너무 싫으니까 이런 나의 앞날을, 깜깜한 앞날을 좀 알고 싶다라는 의미로서 알고 싶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얻고 싶어서. 네, 물론 운세를 보면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좋다라면서 또 이렇게 운세가 좋은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 긍정 에너지를 얻고 싶다라고 대답했고, 많은 분들이 운세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래요, 여러분. 마음의 위안 및 걱정을 좀 감소시키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의미로 사실 운세를 본다, 점을 본다라고 하는 운이 있는데요. 그 운의 크기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운이라는 거는 한 사람마다 10년 주기로 오는 대운인데 10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운이라고 하니까 그 운을 우리가 한번 사로잡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운이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좋은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운이 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소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각자가.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책을 쓰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이 좋았다. 라고.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거는 운이 좋아서 오게 되었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살펴보면 노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하나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분이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네,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운, 우리 인생에서 꼭 우리가 신경을 쓰고 뭔가 이 운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꼭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운에 대해서 한번 신경 쓰고 노력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운이 없어요. 나는 운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운을 내가 쫓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운이라는 거는 노력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운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23년도까지 왜 운이 없었을까? 지금 제가 이제 운 좋은 사람들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불운러와 행운러의 큰 차이점을 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본인 스스로를 불운러다라고 지칭하는 한 남성분을 제가 모셔왔고 본인 스스로도 행운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행운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지칭하는 사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운러에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이 불운러는 바로 배우 김류승수 배우입니다. 네, 류승수 배우 아시죠? 네, 이 배우가 왜 본인을 스스로를 지칭해서 불운러라고 하는지 한 예능에서 불운 배틀을 했어요, 여러분. 네, 신장 결석 제거 수술 그리고 공황장애 30년 차 그러면서 내가 탄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 이탈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KTX를 타고 지방에 촬영을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터널 같은 데서 정차를 해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또 갇혀 있으셨다고 네, 이야기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이런 일이 네, 마지막에 또 보증 서가지고 실체 이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보증을 또 그 형님한테 섰어요. 네, 그래서 좀 뭐 마음이 아프지만 좀 지금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류승수 배우가 본인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크고 작은 나한테 불운이 닥쳤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본인이 한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본인이 어렸을 적부터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많이 자랐고 그 탓에 부정적인 사고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니까 내가 말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다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편이 되게 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될 일도 안 되더라.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어서 나중에 이제 내가 결혼을 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아내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아내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구애해가지고 결혼에 골인해서 지금은 부인 덕분에 많이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좀 걷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운러의 가장 큰 습관 포인트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운 좋은 사람, 행운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미디어에 나오는 연예인 통틀어서 누가 가장 좀 저 사람 운이 좋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응? 이재용? 응. 이재용은 좀 아닌데요. 이재용은 아닌데 이재용도 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분은 재벌이시니까.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유재석. 네, 유재석 씨도 운 좋죠. 근데 이번에는 좀 연예대상에서 상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운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조금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누가 있을까요? 기업84 이효리.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분은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와, 손흥민. 손흥민 선수 인정하시나요? 네. 네, 그쵸. 정말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운뿐만 아니라 실력도 좋죠. 근데 어떤 운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아시아인 최초로 EPL 골든 부츠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와. 이 상은 100골,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 경기에서 100골을 넣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이제 상이거든요. 재작년에 받았죠. 그래서 아시아인 최초로 받은 이 부분도 좀 본인이 실력도 있지만 운도 좋았던 것 같고, 두 번째 역대 EPL 최고의 선수 평가에 거의 52 안으로 네,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을 하면서도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 팀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실력도 있지만 운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람하고의 대화도 어렵잖아요. 우리 고객님하고 대화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영어로 이제 외국 선수들 그 11명하고 그리고 소위 날다 긴다 하는 모든 선수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전두 지휘를 하면서 주장을 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궁금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 토트넘에 굉장히 위기가 한번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맨체스터 시티 프리미엄 경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에요. 토트넘은 한 5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맨체스터 시티를 만나게 돼서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토트넘이 3연패를 하고 있어요. 계속 경기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1위 팀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예요. 그쵸? 근데 3연패를 하니까 그 다음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기거나 무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가 1위인 팀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외신들이, 기자들이 토트넘은 이제 끝났다. 손흥민은 큰일 났다. 위기다. 막 이런 기사들을 막 내보내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막 내보냈어요. 근데 이 순간 이 토트넘 팀은 사실 3연패도 했지만 이 팀에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막 선수 교체가 되게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고민이 되게 깊었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더 마음을 다잡았는데, 근데 이 경기가 여러분 좀 재미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경기가 끝났어요. 12월 달에 했는데 이 경기가 결국에는 3대3으로 끝났습니다. 무승부로. 네, 근데 이 경기의 중요한 부분, 포인트는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진기록을 세웠는데 본인이 한 골을 넣기도 했어요. 근데 한 골을 자책골로 상대방 본인 골대에 한 골을 또 넣기도 했어요. 그리고 골을 도와가지고 상대 선수가, 자기네 팀 선수가 골을 넣게끔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본인이 열심히 활약을 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 상황에서 위기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어떻게 이런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무승부를 만들었냐?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였습니다. 자, 그래서 손흥민 선수, 현 시점에 맨시티와 경기는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린 오히려 지금 맨시티를 만나게 된 게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경쟁을 즐기면서 또 다른 기회로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본인의 운기를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도 되게, 제가 손흥민 선수 입장이라면 진짜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조건 이기거나 무승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팀 선수들은 부상을 당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또 빠져있고, 내가 주장으로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 경기에서 한 골을 처음에 넣었는데 두 번째 자책골을 넣었을 때 얼마나 무너졌을까. 자, 그래서 한 골 넣었을 때 토트넘이 1대0으로 분위기를 되게 좋게 가져갔거든요. 근데 자책골을 넣는 순간 1대1이 돼버렸잖아요. 그 순간 되게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멘탈이. 근데 그 멘탈을 부여잡고 무승부를 만들었던 이 손흥민 선수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경쟁적인 마음을 갖고 경쟁 기회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브룬러와 헤문러의 습관 특징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운기 끌어올리는 방법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행동, 두 번째는 마음, 세 번째는 귀인과 관련된 운기 높이기인데요. 자, 첫 번째 행동은요, 여러분, 이 운이요, 글쎄, 운을 계속 끌어당기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이 운이 간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운이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요, 바로 송길영이라는 빅데이터 전문가예요. 이분이 운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운이 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라는 거를 좀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운이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려고 해도 그 로또를 사야지 내가 무슨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무 행동도 안 하면은 그 로또가 나한테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복권도 일단 사야 긁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운이 안 좋으니까 난 그냥 살래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운이 오지 않고, 운이 내가 좋지 않더라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내가 행동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결국 운이 따라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 질문 있다 라고 했던 그 여성분이 어떤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게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떤 작은 액션이라도 내가 해야 어떤 곳에서 다양한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운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행동하기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할 텐데, 제가 먼저 이 운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럼 운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작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운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복권을 사야 되겠네요. 네. 자, 첫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은 복권 사기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는 이걸 좀 못 지켰어요. 좀 바빠가지고 못 지켰는데, 제가 근데 왜 한 달에 한 번 복권을 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복권을 사다가 글쎄 10만 원이 당첨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거는 계속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복권은 당첨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10만 원이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10만 원이 되네 라는 생각에, 계속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도 실천을 올해부터, 이번 달 아직 못 샀거든요. 이번 주에 사야 돼서 사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복권 사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 해본 거 해보기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송기령 박사님도 그 질문을 한 그분을 이제 회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이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도 맨날 하던 거, 맨날 먹던 거, 이거는 나한테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해본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한번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게 제가, 여러분, 당근이에요. 당근. 네. 연말 연초 되면은 청소들 많이 하시고 옷 정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옷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보다 조금 날씬했을 때 입었던 그런 정장한 옷들이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근에 내놨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옆 단지에 이제 회사 다니는 어떤 여성분이 구매를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3,000원에 내놨어요. 왜냐면 제가 좀 입었으니까 돈 안 받을 순 없고, 그래서 윗돌이 3,000원, 치마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8,000원에 냈는데 만났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만났는데 좀 20대 초반 여성분이셨고, 이제 한참 이제 직장을 다니는 그 나이에 제가 이제 갑자기 그분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8,000원을 그냥 받지 않고 옷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쿠키를 만들었는데 주고 싶다고. 어이구야.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안 해본 이런 행동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서 나한테 이런 쿠키라는 행운을 갖다 주는구나.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해본 거, 내가 안 해본 거 중에 좀 부담스럽지 않은 거 어떤 거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저는 먼저 인사하고 배려하기를 좀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 운기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제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배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저희 회사가 양재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양재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용산에 있지만, 근데 이제 양재에서 출퇴근을 할 때 저희 집이 시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간 고속버스를 타고 제가 집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재에서 타면은 중간에 선바위에서 한번 쉬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종점이 인천까지 가는 버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양재에서 버스를 타고 앉았어요. 근데 이제 버스가 만석이겠죠. 선바위에서 한번 쉬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또 타시거든요. 근데 입석으로 이렇게 타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그 고속버스는 잡을 데도 없고 이렇게 그 머리맡을 이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선바위에서 타시는데 약간 60대 후반, 7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남성분이 타셨어요. 근데 이제, 타시는데 왠지 제 앞에 설 것 같은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이 아시죠? 느낌적인 느낌. 네,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서시길래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참 좀 고민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고민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고속버스가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용기를 좀 내려고 고민하다가 어르신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저는 조금만 있다가 내린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괜찮다 하시면서 이렇게 조용히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켜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되게 고마웠던지 저한테 그때부터 저를 홀보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무슨 일을 하냐, 결혼은 했냐. 그래서 그 버스에 있던 모든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그리고 좀 창피한 순간이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그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저는 그분하고만 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리는 구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를 누르고 내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잠깐만요 아가씨 이러면서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함을 보니까 호텔 사장님이세요. 그러면서 자기네 그 호텔에 가서 일해가지고 저를 그렇게 스카우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명함을 받으면서 놀랬지만 이게 이렇게 나한테 또 다른 기회로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그런 기분 좋은 에너지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크고 작은 내가 운기를 높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 수 없는 이 운기를 높이는 이런 작은 행동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연락을 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아직도 갖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운기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행동 시도하기였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아까 전에 불은너가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운기가 낮아졌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운기를 좀 떨어뜨린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도 망했어, 난 안 돼, 나 집에 가고 싶다, 일하기 싫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하게 되면 이 마음속의 불안함과 동시에 뭔가가 내가 이거를 계속 갖게 되면서 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했거나 했을 때 내가 그 감정을 빨리 털어나면 괜찮은데 계속 갖고 있으면 더 큰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목표나 내가 수단 그런 걸 좀 빨리 마음을 털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운이 안 좋았지만 내가 다음번에는 좀 운이 좋게끔 해봐야겠다. 이 마음의 좀 방향을 좀 바꾸는 게 두 번째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방향을 한번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음의 방향을 잘 바꾸는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바로 방송인 김종국 씨입니다, 여러분. 김종국? 김종국이 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잘 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잘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김종국 씨가 여러분 주말 예능을 18년째 하고 있대요. 꾸준하게.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그리고 2022년에는 SBS 연예대상도 받으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김종국 씨가 좀 많이 나쁜 일로 뭐 이슈되거나 뭔가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늘고 길게 가는 스타일. 네, 그쵸. 그래서 이분이 과연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이 자기한테 본인한테 놓여있을 때 어떻게 그걸 좀 털어내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탄식을 하면서 약간 공감하셨는데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 작은 부분이라도 긍정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그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돌린다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쵸? 크게 이게 내가 훈련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끌어내려고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을 끌어내는 방법은 이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서 끌어내는 건데,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생각하는 대로 계속 뭔가 실현이 된다라는 효과거든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계속 그냥 그 생각과 흐름에 내가 쫓겨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뇌도 좀 착각을 해서,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행동도 해야지 라는 이런 효과인데,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긍정적인 이 감정과 상황을 좀 끌어올리는 이런 행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4가지 긍정적인 말을, 액땜했다 치자, 맘먹으면 못할 게 뭐야, 오늘도 하나 배웠다, 중꺽 그만, 이렇게 4가지 멘트거든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액땜했다 치자. 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액땜했다 치자. 액땜했다 치자. 맘먹으면 못할 게 뭐야? 맘먹으면 못할 게 뭐야? 그래, 오늘도 하나 배웠다. 오늘도 하나 배웠다. 중꺽 그만. 중격 그만.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하고 상담하는 와중에 분명히 미치겠네, 왜 이렇게 말을 믿기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럴 때 오늘도 하나 배웠다. 하나 배웠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말귀를 안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방법을 오늘 하나 배웠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말로 뱉으면서 나의 마음을 좀 가볍게 환기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중꺽 그만, 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겠는데요. 중격 그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은 중꺽마예요. 중꺽마. 근데 중꺽 그만. 중요한 걸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네.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네.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어도 그냥 하자. 그냥 해보자. 라는 쪽으로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라는 요 멘트이에요. 요 4가지 멘트, 오늘 나를 자꾸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진다면 꼭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방향을 긍정적으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3번째는 좋은 눈은 좋은 사람과 함께 흐름을 타고 온대요, 여러분. 자, 과연 이게 좀 일리가 있는 말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에게 행동과 이런 생각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시나요? 내가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좀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운이 좋은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았었나? 내가 운이 안 좋았던 일은 없었었나? 한번 생각을 떠올리면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운 좋은 사람을 옆에 둬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좀 바꾼 사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 운 좋은 사람이 왜 운 좋은 사람이 운을 갖고 오는지 그 실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보크 교수가 야구에 관련된 연구 실험을 좀 했어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타율을 잘 던지는 선수가 계속적으로 좋은 타율을 던질 것인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선수들도 이 타율을 잘 던지는 선수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타율을 잘 던질까라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 흐름을 타가지고, 좋은 흐름을 타서 본인의 흐름을 운기를 올린 사람 지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분입니다. 기안84 이분입니다. 네, 이분이 올해 SBS 예능 대상을 받았죠. 비연예인으로 최초로 대상을 받았거든요. 비연예인인데 어떻게 예능 대상을 받았는지, 이분이 욕도 많이 드셔보시고 진행도 잘하는 분, 모든 면에서 나의 팅커벨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 덕분에 내가 대상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누굴까요? 박나래? 박나래의 좋은 기운도 받았을 수 있죠. 그쵸? 근데 박나래보다 이분이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딩동댕 전현무였습니다. 전현무 씨가 제 작년에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대상 매직이 우리 기안84에게 온 것 같은데, 사실 과거로 돌아가서 기안84가 운이 없었던 시절, 네티즌들에게 비호감을 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2019년도 이제 방송연예 대상에서 기안84가 굉장히 비호감을 샀는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 포토존에 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등장을 할 때 하품을 하면서 패딩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연예인은 아니니까 갇혀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이제 수상을 하는 사람으로 왔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갇혀있고 와야 되지 않았을까? 그냥 본인이 모른다라고 하면 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어찌됐건 여기 안쪽에는 그래도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시상을 받았어요. 이제 베스트 커플상을 받아가지고 올라왔는데 아직도 패딩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좀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질타받는 거는 조금 약하고요. 실제로 더 많이 욕을 먹은 이유는 이 수상 소감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안84가 이 헨리랑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어요. 근데 베스트 커플상을 받고 이제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기안84 아시죠? 횡설수설하고 부서가 없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런 멘트를 굉장히 자주 잘해요. 근데 또 그런 포인트가 웃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멘트에서 문제가 됐던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말씀드릴게요. 전현무 형도 링거를 맞고 인사 없이 갑자기 사라지셨다. 헨리를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예쁠 때도 있다. 그래도 싸우면서 정이 들어간다. 사내 연애는 하지 말라고 하긴 할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이런 멘트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전현무 씨가 한혜진 씨랑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 혼자 산다팀이 다 모여야 되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헨리를 죽이고 싶다, 이런 반응. 물론 헨리가 조금 나를 괴롭히기도 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나는 헨리랑 친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말이 좀 거칠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내 연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많은 네티즌들이 욕을 있는 대로 다 해서 18만 개의 댓글이 다 욕이었대요. 네. 네, 그래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2024년 지금 현재는 어떻게 좀 변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멀끔하게 정장을 잘 차려입고 이 포토존에 선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까와는 너무 다르죠. 하품을 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렇게 2023년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는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잘 차려입고 왔어요. 욕먹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수상 소감을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왔잖아요. 그래서 이 수상 소감을 이 전현무 씨한테, 본인의 팅커벨한테 이렇게 확인받는 이런 상황이 좀 예능에서 좀 나왔거든요. 그 였어요, 그쵸? 의미 있는 말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영상 밑에 댓글을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18만 개가 욕이 아니라 칭찬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네이크로바 얘기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정이 느껴지는 수상소감 충분히 멋있는 기안84님 응원합니다. 이건 어눌하게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누구보다 진실하게 가슴속에 있는 평소에 생각하던 거를 말하는 거다. 고리타분한 감사한 인사보다 이런 본인의 성장과정 역사에 있는 수상소감이 좀 멋지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기안84를 좀 좋게 긍정적으로 봐주는 이런 댓글들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영상 보면서 좀 많이 바뀌었구나, 사람이. 네, 많이 바뀌는 만큼 이 운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 운이 높은 사람 곁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은 나의 운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운기가 높아지는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지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내 생각이나 행동이 조금 그로 인해서 좋은 쪽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조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는지, 자, 마지막은 그 사람과 함께해서 좋은 일 혹은 고마운 일이 일어났는지. 물론 크고 작은 그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 주위에 있던 분들에게 항상 좋은 기운을, 좋은 운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고마웠던 적이 많았나, 나는 그럼 그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줬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운 운기를 높이는 3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운을 높이는 작은 행동하기 말씀드렸어요.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좀 털어내고 빨리 우리가 좀 유연하게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을 대처를 해보자 라는 말씀 드렸죠. 왜냐면 운이 부정적인 감정은 싫어한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은 좋은 사람을 곁에 두거나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서로 상승하는 관계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가지 2023년 나의 운기를 높이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2024년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운기가 높아졌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